안녕하십니까. 천시민심의 천남수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만큼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시점인데 요즘 들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천시민심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 지지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입니다. 참고로 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SBS와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조사 이 세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사 일시는 5월 마지막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를 망라해서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SBS 조사의 경우는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전 국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조사를 했고요. 조사기간 역시 6월 첫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했고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6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그리고 7월 첫째 주를 조사를 했고 전 국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역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 방식은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 조사 결과에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SBS 조사는 5월 마지막 주부터 7월 첫째 주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50.2%였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의견이 상당히 높았는데 반해서 부정적 의견은 29.7%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견이 약 한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리얼미터 조사나 또 한국사회여론조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특히 4월, 5월 말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같은 SBS 조사의 7월 초 조사가 부정 의견이 반면에 51.6%, 긍정적 의견이 36.3%로 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 리얼미터 조사 역시 20%포인트 정도의 부정과 긍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한국사회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적 의견이 무려 60.8%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응답이 34.5%. 그러니까 약 25%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호감과 비호감이 갈리고 있다. 긍정과 부정이 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불과 두 달 남짓한 취임 이후에 두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는데 정권 초기의 지지도 치고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지도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지지도 하락의 원인,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5가지가 없어서 부재해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선 때부터 갈라진 민심입니다. 갈라진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은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선거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난데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성장 등을 강조했습니다만 대선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통합하고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갈라진 민심을 모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없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재,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초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 문제는 늘 정권의 안정성을 규정해온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아니,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이슈는 온통 엉뚱한 것에 편중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부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뭔가 달라야 하고 그것이 매우 희망적이어야 한다는데 그 결과는 무엇을 하는지 또 그 방향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호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권의 다툼이나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이슈만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공감대되는 정책 제시가 부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의 부재입니다. 사실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대통령실을 두고 국민과 보다 더 가까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근길 도어 스태핑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정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게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분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지지율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통합 의지 부재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절반의 국민에 대한 이렇다 할 통합의 메시지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정치인은 사실 그냥 립서비스 차원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괜한 말을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메시지가 제때 적절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호감과 또 반감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국민 감정을 세심하게 의식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인사 문제를 많이 꼽기도 합니다만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가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생과 경제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만 이제 난맥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라는 게 불통이라는 어떤 부정적 정서가 국민들로 하여금 갖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윤석열 정부는 향후 행보는 바로 3가지의 변수가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쇄신한다면입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실용주의적 정책 기조의 변화, 이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기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응, 이렇게 나타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 같은 변화나 쇄신 가능성은 아무래도 희박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수사 등
이 사정 드라이브를 주동하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야권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징계로 내부 단속을 하고 대치 정국을 강화하는 최근의 상황과 어떤 면에서는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도 들따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요. 야권의 현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재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야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당의 지지를 높여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당 대표라는 방탄을 넘어서 철갑을 둘러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그 수사를 막아내고자 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의 고통을 덜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준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하지만 고착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야당 역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뚜렷한 대안 제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도 민주당 지지가 오르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정국이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의 진짜 이유와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천시민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